안녕!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네, 선생님 잘 지내고 있지만 눈이 좀 아파서. 자, 오늘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오늘도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함수에서 유리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우리가 유리수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지. 유리수가 초등학교 때 유리수라고 배우지 않고 중학교 때 유리수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분수를 배웠죠. 근데 같은 개념이죠. 네, 그렇지. 그래서 유리수 하면 우리가 분수를 떠오르잖아. 그리고 오늘은 유리식하고 유리식에 이어서 우리도 방정식 배우면 이제 뭘 배웠어? 1차 함수, 함수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유리식으로 시작해서 유리함수로 끝나는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유리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유리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리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유리식은 뭡니까? 유리식이 뭐예요? 이게 물어본다면 유리식은 자, A, B라는 A, B 이 다항식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다항식을 B분의 A 꼴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유리식입니다. 이 다항식을 예전에가 유리수라는 건 뭐냐면 숫자와 숫자. 예를 들면 3 나누기 4는 우리 뭐라고 썼지? 4분의 3이라고 썼지. 그래서 이걸 이제 분수, 유리수라고 하잖아. 그치? 분수, 유리수. 그리고 또 다항식도 똑같아. A라는 게 있어. A라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2X야. 근데 B라는 애는 3x 플러스 4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유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B분의 A로 바꾸면 3x 플러스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타내지는 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나요? 근데 우리가 조건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분수의 조건 중에서 a분의 b 이걸 분수라고 하는데 유리수의 모형이지. 근데 얘를 뭐가 아니냐 단 조건이 필요해. 우리 이왕 우리 여기가 b로 나왔으니까 b분의 a로 할까? b분의 a가 있는데 단 b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나누는 수가 0이면 안 되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b라는 이 다항식이 뭐가 아니면 될까? 이것도 얘도 단 b라는 다항식은 0이 아니면 되게 되지. 이렇게 유리식을 이런 식으로 이런 꼴로, 이런 모형으로 분모와 분자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유리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이해가나요? 네. 그러면 유리식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유리식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유리수의 성질을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계속 그 분수 단원 외울 때 애들아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 왜냐면 이건 약분과 통분에 쓰여 하는 게 있었어. 이게 뭐냐면 분수의 성질입니다. 근데 유리수도 분수잖아. 유리식도 분수꼴로 나타내잖아. 그래서 유리식도 성질이 있는데 분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이걸 이제 좀 지우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유리수의 성질이니까 세오렘이라고 하자. 유리수의 성질은 뭐예요 하면 여기에 참조적으로 분수의 성질이 뭐예요 물어보면 분수의 성질이 뭐였냐면 B분의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똑같은 수를 어떤 수, C라는 수를 곱하거나 그리고 똑같은 수를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도 이 등호는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 이게 분수의 성질이지. 여기서 단 B와 C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지. 기억나나요? 네, 곱하는 수도 0이 되면 안 되지. 이게 분수의 성질인데 이거에 착안해서 이제 우리가 유리식의 성질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A, B는 뭐 실수인데 여기서 A에서 B분의 A가 있다. 여기다가 새로운 다항식 C를 곱하고 C를 곱하고 또 여기다가 C로 나누고 C로 나누어도 성립을 할까 안 할까? 네, 똑같이 성립합니다. 분수의 성질하고 똑같아. 근데 단 여기도 조건이 필요해.
단 B와 C라는 다항식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한다 하는 유리식의 성질이 생깁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해되죠? 그 다음 이게 단계 우리가 배웠던 초등학교 배웠던 거 다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참 중요하죠? 그치? 안 그러니? 자, 그 다음 뭐냐면 분수의 사칙 연산이 있었지. 이제 세오렘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진 거 뭐냐면 유리식의 사칙 연산. 자, 사칙 연산은 뭐 똑같죠. 뭐 별거 차이가 없겠지. 뭐 유리식의 사칙 연산은 뭘까? 뭐냐면 유리식의 사칙 연산을 하려면 당연히 무엇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 사칙 연산 이게 또 세오렘을 할까? 그러면 이것도 참고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할까? 분수의 사칙 연산. 분수의 사칙 연산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모가 이렇게 같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치? 그냥 더해주면 되지. 기억나죠? 그 다음 분모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르다 하면 어떻게 줬어? 통분을 해줬지. 그래서 B와 C를 통분해줘서 BC분의 그 다음에 C를 곱하고 여기다는 CC를 곱하고 여기는 BB를 곱하니까 AC 플러스 BD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이해가죠? 통분하는 거 기억나죠? 뭐 선생님이 어려운 거 아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 자, 그 다음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를 곱했다. 어떤 분수와 분수를 곱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밑에는 BC. 그다음 위에는 뭐가 되겠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이게 분수의 사칙 연산이지. 또 나누기 B분의 A 그리고 나누기 C분의 D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돼? 나누기는 뭘로 고쳐줘야 돼? 곱하기로. D분의 C. 뭐가 돼? BD분의 AC. 뭐 이렇게 쓰잖아. 그치? 분수의 사칙에서. 선생님 왜 하고 있어요? 물어본다면 유리식의 사칙 연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에 유리식의 사칙 연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유리식의 이건 참고하라는 거고 이런 것 같아서 유리식의 사칙 연산. 근데 여기에서 단 조건이 있지. 단 A A는 상관없고 B, C, D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B, C, D가 0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써도 되지. 그냥 B, C, D를 곱한 것은 0이 아니다. 그러면 세 개 중에서 꼭 하나는 0이 아니어야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자. 자, B와 C와 D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 유리식의 사칙 연산을 가볼게. 그럼 여기에는 다항식 A, B, C, D A, B, C, D는 다항식이라는 조건과 또 하나는 뭐냐면 B와 C와 D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조건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 B분의 A와 B분의 C를 더하면 뭐가 될까? 얘 똑같이 B분의 A 더하기 C. 다항식도 어차피 분모가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분모가 이번에는 달라. 그러면 당연히 C분의 D가 되면 분모가 다를 때는 어떻게 줘? 우리 분수에서는 통분해줬지. 얘도 똑같이 뭐 해주면 돼? 통분. 뭐가 돼? BC로 통분해주고 AC 그리고 BD 이렇게 쓰면 되죠. 곱셈도 똑같겠지. B분의 뭐 당연한 건데 하고 있습니다. C분의 D 뭐가 돼? BC분의 AD. 자, 그 다음 BA 나누기일 때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기일 때는 역수 취해주면 되죠. 그래서 DC 그럼 뭐가 돼? BD분의 AC 뭐 이런 식으로 분수의 사칙 연산을 알고 있으면 유리식의 사칙 연산도 똑같이 통분해주고
곱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리고 나눌 때는 꼭 역수를 취해줘서 똑같이 곱해주면 된다. 자, 이 정도만 알면 유리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식이 끝났죠. 그 다음에 뭐 설명하면 되겠어? 이제 유리 함수를 한번 가보자. 알겠죠?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워졌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 할 건 뭐냐면 유리 함수입니다. 아까 유리식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A분의 B라는 게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가 있었고 단 B는 0이 아니다가 있었지. 얘를 이제 유리 함수로 보는 거야. 함수식은 뭐가 돼? Y는 이렇게 시작하지. Y는 하고 fx로 시작하지. 이 fx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fx가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B분의 A를 뭘로 놓다? fx라고 넣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얘가 얘다. 이걸 y는 fx 이꼴로 나타내는 게 얘는 뭐 유리함수가 되겠지. 이제 이런 분수 유리식이 fx가 되는 경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얘를 유리함수라고 한다. 유리식 b분의 a가 있고 b분의 a를 fx로 놨을 때 이것을 y는 fx꼴로 나타내면 유리함수가 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유리함수가 되면 유리함수는 이제 무수히 많겠지. 뭐 밑에가 막 10차분의 뭐 1차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루는 건 뭐냐면 유리함수는 분모와 분자가 1차인 것을 다룹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시작하면 어디로부터 가냐면 y는 맨 처음에 이제 어떤 꼴부터 시작하냐면 유리함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서 y는 x분의 k. 자, 이거 언제 봤지? 이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울 때 정비례와 반비례 배울 때 이거 반비례 식이었습니다. 그치? 근데 이게 반비례 식이었는데 이제는 반비례를 기억하지 말고 유리함수의 1차 분모가 1차인 가장 기본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y는 x분의 k꼴로 나타나는데 얘의 특징들이 뭐냐면 복습한다 생각하고 풀면 얘를 풀면 x와 y가 있고 x분의 k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첫 번째 k 값이 0보다 크면 어디와 어디를 지나는 거야? 1과 3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k 값이 얼마가 있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는 이때는 두 번째 k가 뭐일 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k가 0보다 작으면 4분면 지나간다. 뭐 그런 게 있었지. 이게 또 하나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k 세 번째 k의 절대값이 클수록 한마디로 이 k 값이 숫자가 커질수록 1, 2, 3 마이너스이든 마이너스 3이든 뭐 숫자가 절대값은 부호가 떨어지니까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 떨어지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그 절대값의 크기가 나온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점점점 더 멀어진다고 했었지. 그런 것을 배웠던 게 세 번째.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쓰면 k가 0보다 큰 경우 얘는 k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여기는 절대값 k가 점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멀어진다. 이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가 돼?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고 갔던 게 뭐냐면 정비례 때 1학년 때 이 정도만 배웠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근선이라는 겁니다. 점근선.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배우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 정의역은 뭐지? 공역은 뭐지? 치역은 뭐지?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울 때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저 집합 때 배웠는데 이것도 자세히 정의역, 공역, 치역을 이제 따져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건데 먼저 점근선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점근선. 점점점 가까이 선에 점점점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근선이 존재하는데 얘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쭉 가다 보면 얘가 점점 이쪽 쭉 갈수록 어디랑 가까워지니? 이 x라는 이 축하고 점점 가까워지지. 그치? 점점 가까워지는 이 선이 정근선이 됩니다. 또 얘도 함수의 식에서 보면 얘도 쭉 가다 보면 얘는 어디랑 가까워지니? 이 y라는 축, 이 축과 이 선과 쭉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우리 가까워져. 되겠지. 점점 가까워진 선이 몇 개가 있어? 이 그래프에서 여기 하나, 또 여기에서는 점점 가까웠을 때 어디야? x랑 가까워지지. 그치? 뭐 이렇게 가면 더 y랑 가까워지긴 하는데 보통은 x가 커지는 방향으로 말하니까 x가 점점 커질수록 이 y 값은 이 y축과 점점 어떻게 돼? 이 값들이 점들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런 선을 정근선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얘는 정근선이 이 선은 뭐야? 이 x축은 뭐라고 쓰지? y는 0. 그리고 이 x축은 이 y축은 뭐라고 하지? x는 0. 이게 정근선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하나 뭘 치냐면 정의역 그리고 우리가 공역 그리고 뭐가 있어? 치역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정의역은 여기에서 정의역은 뭐가 될 수 없을까? 정의역 자체가 될 수 없는 게 있어. 뭐냐면 여기는 정근선 가까워지긴 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 x값이 쭉쭉쭉쭉쭉쭉 갈수록 y값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0이 되면 0은 무한히 가기 때문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것이 0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0의 값은 정의역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이때 정의역은 정의역은 x는 정의역 집합으로 쓰자. x는 실수이면서 뭐는 아니다. 단 x는 0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공역도 보면 쭉 공역은 어디냐면 y값들이잖아. y값들인데 얘도 없는 값이 있습니다. 이 0은 될 수가 있어 없어. 이쪽 쭉 가면 가까워지지 0은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y는 실수이지만 y는 뭐는 아니다? 0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치역은 이건 치역과 공역이 같지. 그래서 치역 fx는 전체 실수이지만 뭐는 아니다? fx는 0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꼴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거 나와볼게요. y는 새로운 x분의 k라는 이 기본꼴, 가장 간단한 이 기본꼴에서 조금 더 달라지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역은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공역은 전체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치역만 결과적으로 뭐가 돼?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공역은 지워도 됩니다. 그렇죠? 공역이 저렇게 설정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공역은 전체여서 치역이 선택된 것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공역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y는 이건 뭐냐면 x 플러스 p x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여기는 뭐 k 그리고 여기는 q 이렇게 써볼게요.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얘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얼마만큼 이동한 거냐면 얘에서 얘를 이동한 건 뭐냐면 y는 x분의 k를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x는 얼마만큼? x는 p만큼 이동하고 y는 얼마만큼 이동하냐면
q만큼 이동한 것이 이게 평행이동입니다.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k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평행이동이 됐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y는 x분의 k였어. 그럼 얘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p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축으로 p만큼 이동시켰어. 그러면 이 그래프 한 점 한 점을 옮기기가 어려워. 그래서 맨 처음에 이동하는 건 뭐냐면 이걸 이동시킬 때 정근선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정근선이 0, x는 0, y는 0이었잖아. 그러면 y는 0, x는 0이었지. 그럼 얘를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하면 돼. 정근선을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정근선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게 되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P, Q로 이동시키면 전체 그래프를 대략 그릴 때는 이 정근선만 정확하게 옮겨주면 그대로 나머지 얘네들을 이렇게 따라 옮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정근선입니다. P, Q로 옮겨 모든 이 점들이 P, Q로 다 이동하는 건데 그걸 한 번에 그리기 쉬울 때는 정근선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 정근선은 뭐가 있냐면 x는 0, y는 0이었잖아. 근데 이것을 평행 이동시키니까 정근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x는 p 그리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q. 이게 정근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잘 보면 x-p, xq 이거 예전에 이거 선생님 평행 이동할 때 이렇게 썼지. 여기 있는 값이 평행 이동하게 되면 x는 뭘로 바뀌고 p만큼 평행시키면 x-p가 되고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y-q로 바뀌게 되지. p만큼 이동시키면. 그리고 얘는 q만큼 이동시키면 이렇게 바뀐다고 했지.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되는데 x-p 그리고 얘는 원래 쓰면 y-q 그리고 x-p 그리고 k인데 마이너스 p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이 그래프는 얘에서 요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이다. 이렇게 먼저는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따져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따져줬는데 이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정근선과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줄게. 원래 정근선이 이거였잖아. 그치?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 그러면 요거에 이 꼴에 정근선은 어떻게 될까? 정근선은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x는 p, y는 q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정의역 도메인이 나가는데 정의역은 얼마입니까? 하면 얘는 이 그래프는 쭉 어디야? 이 정의역이 뭐가 될 수가 없어. 요 좌표가 될 수 있어 없어? 여기에 만나는 점이 없겠지. 여기는 또 0이 되면 돼, 안 돼? 정의역이 0이게 되면 이게 정의역이 여기가 0이게 되면 밑에가 0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잖아. 이게 똑같이 x값이 뭐가 되면 p값이 되면 이게 분모의 0이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뭐가 되냐면 x는 전체 실수이지만 뭐가 안 된다? x는 p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생깁니다. 그 다음 치역은 fx가 이 fx는 뭐가 될 수 있고 모두 실수가 될 수 있지만 뭐가 될 수 없다? 얘는 이 fx는 뭐가 될 수 없다? q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네. 하여튼 이런 조건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프를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평행이동으로 이것들을 기억하면 돼. 유리함수의 기본꼴이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문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 나왔을 때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돼.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알겠지?
자, y는 x-3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다 하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하면 맨 처음에 그려야 할 건 뭘까? 지금 정근선이 이동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게 정근선이거든. 그래서 정근선을 먼저 그려줘야 돼. 정근선,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정근선 얼마가 돼? 3. 그리고 이거의 값, y는 4. 이게 뭐가 돼? 정근선이 됩니다. 이게 정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리고 이 숫자가 2니까 조금 크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만나는 점과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지 만약에. 그럼 이건 무슨 절편? x절편, y절편에서 x절편은 y가 0일 때 값을 써주면 되고 y절편은 x가 0을 넣고 계산해주면 이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문제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겠지. 그래서 아까 같은 꼴이 아니라 이런 꼴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존재하게 되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하면 이 자체로는 그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뭘로 바꾸면 되냐면 밑에가 1차네? 그러면 얘는 꼴이 좀 다르지만 얘를 한번 같게 만들어 볼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먼저 들어줄게요. 그 예를 설명해 줄게. 만약에 y는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다가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근데 이걸로 못 그려. 그럼 우리 일반형, 우리 1차로 되어 있는 분모가 1차인 우리 유리함수 간단한 꼴로 바꿔주자. y는 x 플러스 2이고 얘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2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지. 얘를 지금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얘를 다시 풀어주면 y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보면 뭐가 돼? 1이 되지. 그래서 1이 나오고 여기 남아있는 1이 있으니까 1 이렇게 그 자리로 쓰면 됩니다. 아까가 같은 꼴이 됐으니까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게 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근선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쪽은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양수니까 이렇게 대략 그려지겠구나. 자, 그려지겠구나 하고 이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꼴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하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정근선을 찾으면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는데 좀 더 빨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x의 정근선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c분의 d. 한마디로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의 정근선이 됩니다. x에 관한 건. 그럼 y는 뭐예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y는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c분의 a. 바로 뭐가 되냐면 c분의 a. 바로 이렇게 됩니다. 찾기 되게 쉽지, 정근선. 이렇게 막 바꾸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데 바로 찾으면 너무 공식화되니까 너무 좋은데 이건 정근선 찾기. 찾기입니다. 네. 정근선 찾기는 이 방법으로 찾아주면 엄청 쉬워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도 한번 해볼까?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 정근선 뭐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1 있으니까 1분의 1이니까 y는 뭐가 돼? 1. 바로 나왔지. 정근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지. 되게 찾기 쉽죠?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궁금한 친구 있어. 선생님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되나요? 하고 궁금한 친구 있을까봐 마지막으로 이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그러면 y는 진짜 나오나? cx 플러스 d 그 다음에 ax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면 위에를 아래 분모와 분자의 c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c를 나눠주면 x 더하기 c분의 d, x 나눠주면 c로 나눠주면 c분의 ax 플러스 c분의 b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이 꼴이 되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 플러스 c분의 d는 이게 c분의 a x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야 하니까 여기다 그냥 c분의 d를 써줘요. c분의 d를 써줄게. 근데 얘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없었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빼줘야지. 뭐가 이 안에 c분의 a와 c분의 d를 주어주면 빼기 c의 제곱과 그리고 at 얘네들은 원래 없었어.
그래서 써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었던 거 뭐 써주면 돼? C분의 B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C분의 D, 그리고 얘는 약분되니까 여기는 남는 건 마이너스 C의 제곱 AD 플러스 C분의 B 더하기 약분되니까 뭐가 남아? C분의 A가 남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얘가 무슨 꼴이 되냐면 Y는 아까쯤 했던 K, 자 얘는 Y는 X-P 그 다음에 K 플러스 Q 꼴이 됐지. 비싸게 됐지. 밑에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 있고, 결국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점근선이 되고, 얘랑 아무것도, 얘는 막 투성이 너무 복잡한데 얘는 별 의미가 없어. 어차피 K값, 함수값을 생각하면 되고, 얘는 C분의 A니까 뭐가 되니까 Y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뒤에 있는 값이 C분의 A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혹시 증명할 친구를 한번 증명해보세요. 근데 별 의미는 없는데, 머릿속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정근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결국은 뭐가 된다? 정근선이 된다 하고 증명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함수, 유리식 중요해. 그리고 그 다음 유리함수 중요해. 중에서 정근선이 뭔지를 좀 더 잘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항상 함수는 그래프가 중요해.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게 너희들이 연습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유리식이었다면 그 다음 뭘까? 무리식이겠죠. 이제 무리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